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최근에 서점에 가보면 챗 GPT와 관련된 책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챗 GPT와 함께 책을 쓰는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챗 GPT 관련된 책을 좀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 집어들었고요. 주제는 제가 관심이 있는 가치 투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강환국 작가가 쓴 책인데요. 주식 투자 강환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AI가 퀀트 투자자에게 알려준 가치 투자의 정석입니다. 강환국 작가는요, 한국에서 일반인 퀀트 투자의 거의 대표 작격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책을 썼다. 이게 조금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봤고요. 가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주주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해서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주님들께서는 가치 투자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투자에 굉장히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아마 워런 버핏 정도는 떠오르실 것 같고요. 조금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벤저민 그레이엄 정도 또 떠오르실 겁니다. 이 책에서는 워런 버핏과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 그들의 투자 철학, 성공 사례, 그리고 교훈 등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치 투자의 프로세스까지 탁탁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다 이제 챗 GPT가 알려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환국 작가님이 챗 GPT가 쓴 걸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쓰고 끝? 이건 아니고요. 왜 강한국 작가님도 되게 다독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잘못된 걸 잡아주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덧붙여 주면서 이 책을 좀 풍성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 되게 잘 정리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딱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챗GPT는 버핏의 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기업 선정하실 때 꼭꼭 알아둬야 하는 포인트를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버핏의 투자 철학, 첫 번째는요, 바로 기업의 퀄리티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핏이 이 기업의 퀄리티를 뭘로 판단하는가? 그게 되게 또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기업을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투자 퀄리티를 확인하는 그 1번은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버핏은 강력하게 이 브랜드가 회사의 경쟁 우위를 제공을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또 더 빨리 성장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버핏은 충성 고객, 높은 명성, 그리고 독특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를 찾습니다. 자,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 애플이라는 기업 딱 떠오르실 텐데요. 그 기업이 바로 이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2번째, 2번은 꾸준한 수익을 내는가 하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뭐예요? 수익이 나야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충성 고객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일관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인가? 그런 기업을 찾는 거예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마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P&G,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이겠죠. 그리고 기업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3번은 경영진의 능력인데요. 사업 결정을 얼마나 잘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주주의 이익과 그리고 자본 배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이제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폭넓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는 중세시대에 외부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물 웅덩이를 뜻하죠. 버핏이 말하고 있는 이 경제적 해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지속 가능한 경쟁적 우위를 뜻하는데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이 시장을 유지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일종의 그 진입 장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독점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기업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버핏의 투자 철학의 2번째인 내재 가치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ROE라는 지표인데요. 먼저 살펴봤었던 제가 기업의 퀄리티에 대한 그 관점은요, 다소 좀 정성적인, 그러니까 약간 주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버핏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일반적으로 뭐 가치 투자자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뭐 PER이라든지 PBR,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걸 좀 더 중요하게 본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ROE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ROE는 Return on Equity를 뜻하고 있고요. 자본을 투입한 것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애플의 ROE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간단하게 구글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왜 워런 버핏이 애플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ROE가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얼마의 자본을 투자를 했는데 그 나오는 아웃풋, 그러니까 ROE라는 그 아웃풋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애플의 ROE가 150%를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좀 동종업계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랑 비교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ROE가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ROE는 삼성전자의 한 10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10만큼 투자했을 때 내가 리턴 온 이쿼티,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10배 정도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뭐 전기, 전자 업종 대비해서 높은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 애플의 ROE가 150%인 게 정말 초월적인 수익을 낸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ROE가 굉장히 높아, 근데 주가도 너무 높아, 그럼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던 영상은 과거에 애플 관련된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서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본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내는 기업을 버핏은 선호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펀더멘털을 분석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버핏의 투자 철학 세 번째는요, 바로 투자 보유 기간에 관련된 건데, 워런 버핏이 투자 보유 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을 지향을 하고 있죠. 물론 때로는 이분이 매매를 하시기도 해요. 뭐 절대 안 판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 대비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건 맞습니다. 버핏은 수년, 그리고 심지어 뭐 수십 년 동안 투자하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영원히 보유하는 걸 선호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양질의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또 거래 비용이나 세금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게 이 버핏의 생각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쭉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이분의 삶 속에서 영원히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 코카콜라 주식 보면 드는데, 물론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모든 주식이 그런 같은 운명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네 번째는요, 바로 이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경영에 활발하게 개입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투자 기간이 뭐 영원히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버핏이 그냥 넋놓고 막 영원히 기다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버핏은 그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고 접근하기도 하죠. 경영에 일부 관여를 하면서 이 기업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업과 관계를 맺는 덕분에 이분이 수십 년간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웹서칭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구글링을 해서 막 수십 개의 문서를 검색하고 또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했을 텐데요. 챗 GPT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을 대화형 AI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서 좀 더 유저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강원국 작가님께서도 이런 챗 GPT의 장점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가치 투자 책을 쓰신 거겠죠. 다만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시는 게, 스스로의 깊은 지식이 없다면 이 챗 GPT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 챗 GPT에 접속해서 써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요, 때로는 이 챗 GPT가 헛소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없이 무작정 챗 GPT에 의존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이 챗 GPT를 활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 강은국 작가가 서문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그건 바로 핵심을 파고들어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 사회에서는 내가 만약에 미래에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면은 단순 지식을 암기시키는 것보다는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박한 지식이 물론 이 현명한 질문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조금 더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좋은 질문을 하려면 인류는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해야 되긴 할 텐데요. 그 공부의 방식이 예전처럼 막 암기하고 다 외우고 뭐 그런 식의 스타일의 공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준 이 챗 GPT의 신선함이 이제 어느덧 우리한테 좀 일상적으로 당연한 무언가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되게 센세이션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한 두세 달 전에만 해도 챗 GPT가 되게 센세이션했는데 그런 충격적임은 사라졌고 이제 일상을 도와주는 하나의 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 이 챗 GPT를 우리 구독자 주주님들께서도 현명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주님들, 오늘도 편안한 날 되세요.